입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혼자 오늘은 동무대로 펼쳐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날씨도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국회의 속도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 의원님 이제 지난 10일 날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국회가 소집돼서 10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이제 가져간 걸로 했는데 남은 7개도 이제 또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야당 독주가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국회법대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여기에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지금 7개라도 빨리 상임위원장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회를 빨리 스타트해서 출발시켜야 되잖아요. 이번 총선 민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독주를 막아달라는 거하고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빨리 국회가 나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하는 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의원님 이제 평상 이제 14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평균 이제 국회 개원하는 이제 원 소요 기간이 45일 정도 걸려서 그 정도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이렇게 늘 국회가 개원했는데 이번은 국회 법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국회에서는 관례도 관습법의 일종인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21대 와서 사실은 일하는 국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촘촘한 법이 만들어졌고요. 21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22대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좀 나서서 빨리 좀 민생을 해결해 주고 또 윤석열 독주를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45일 만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그 과거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이 독주한 적이 없잖아요. 그 국회를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과거와 다르고 현재 국민의 명령은 빨리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를 열어서 일 좀 해라 이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는 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명분이 없죠. 지금 국민의힘의 명분은 뭡니까? 지금 역시 대통령실에 어떤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안보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이런데 국방위도 못 열고 있어요. 국방위원장이 안 정해지고 국방위가 아직 하고 그리고 지금 동해 석유 나느냐 안 나느냐 얼마나 시끄럽냐. 그럼 빨리 산자위를 열어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또 국고가 5천억 이상 투자돼야 한다 하잖아요. 못 열고 있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국회를 개원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도대체 지금 역사 이래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하는 여당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 나요. 자,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재선 되셨는데 이번에 어느 상임위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 간사로 활동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국방위 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전공을 잘 살리셨네요. 21대도 4년 동안 국방위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제1번으로 국방위를 이번에 또 지원을 했고 또 당에서는 간사까지 임무를 줘서 맡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국방위 간사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저희 YTN에 자주 출연해 주셔서 우리 국방 현안 좀 잘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슈와 피플 이 상도 국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대가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느라요? 같이 아니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원 PD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오신 거예요? 아마 섭외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섭외가 어렵다는 거는 현재 국회 상황과 여기도 비슷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할 얘기를 제대로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난처하니까 뭐 섭외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얘기할 분이 그렇게 없나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안 서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밖에서 알려주네요. 다음에 아마 이제 지금 이어서 출연하실 분이 아마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이렇게 게스트 섭외가 이루어졌다고. 그분도 야당이잖아요. 과건 여당이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국회 상황 다시 한번 더 짚어보는데요. 일단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바로 오늘 이제 1호 법안으로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오늘 전체 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회의까지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진짜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법사위가 통과만 되면은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됐으니 본회의는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잖아요. 특히 최혜병 특검법은 21대에서 대통령 내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못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수당이라서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폭주한다 하잖아요. 사실 지금 폭주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약자 편에 서야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본인들은 약자라고 하면서 진작 최상병 특검법 약자를 위한 특검법은 통과를 안 시키니 말이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대의 명분도 안 서고. 자,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시게 되는 건지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에 딸렸다고 봐요. 국민의힘에 지금 아직 협상한 여지를 줬잖아요. 7개 빨리 상임위원장 정해달라.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정하고 내일 오전이라도 정한다면은 그것은 국민의힘이 7좌석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법에 정한 마지막 시한까지 결국 제출을 안 한다면은 국회법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이 됐고 민주당이 약한 야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중요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7개 가지세요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이 역지사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7개 상임위는 진짜 중요한 상임위만 남았어요. 국방위, 외통위, 산자위 지금 가장 그 핫한 상임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고 당연히 응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빨리 7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또 일부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은 받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에 만약에 안 받으면은 또 조금 지나서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싸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만 바라보고 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 외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오늘 점심에 나온 그 속보 하나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제 검찰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국회 개원해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 속도도 빨라지지만 이에 상응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도 조금 더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 혹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뭐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실제 너무 황당하죠. 속도전을 내야 할 이런 국회라든가 정부 민생 이런 데는 속도전 내지 않고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소는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보고 어떤 정치 공작의 한 수단으로 검찰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체적인 종합 사항을 보면 이것은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불핵교원의 보고서에는 이것은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정부기관의 국정원의 보고서를 재판에서 신뢰를 못하고 검찰도 그걸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국정원은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은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은 이것은 그 잘못됐다는 거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하노이 노딜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대단히 하의 무드였어요. 네. 그런데 노딜이 되면서 남북한이 아주 경색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북한과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엮은 거고 그리고 김성태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재판에서 1심에서 좀 그렇게 하니까 신속히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공작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역시 야당 죽이기의 한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 재판부가 그걸 이제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재판부 판결에 굉장히 이제 찬사를 보내다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판사 선출제까지 뭐 언급을 하는 이 상황 조금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선별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9개월 전과 지금 상황은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국정원 블랙리스트 보고서 이런 것에서 주가 조작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해서 자기 자신은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발을 끊겠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시장을 해유했다는 네. 주장도 있고요.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9개월 전보다 더 이재명 대표가 결백한 것 이거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치 공작의 수순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하여튼 저 2심 어쨌든 이제 그 법리적 다툼이 있을 테니까 그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당내 상황 하나 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엊그제 당원 당규 개정이 당 최고에서 의결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기소 시 뭐 당직자 직무정지를 없애거나 뭐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 20%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김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1년으로 딱 못 박다 보면은 법이란 것이 예외 규정을 안 두다 보면은 네. 대단히 그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1년으로 딱 목방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번 당규 개정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원 권리당원의 의견은 한 20% 반영되는 건데 지금은 제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간접민주주의 간접 그런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열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시대 변화에 맞고 또 당원들도 직접 참여의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이번 당규의 시대 변화에 맞는 당규를 개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요. 그게 핵심이지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예외 조항을 줬는데 그냥 프레임으로 이것은 이재명 뭐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한 측면만 본 거고 사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시대 변화에 맞게 직접 민주주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내에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 대선에 나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에 충분하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덜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그 이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건전하다는 거죠. 건전하다는 것이고 또 이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고 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아직도 당무위원회에 결정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절차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하는데도 그냥 대통령 눈치나 보고 국민의 눈치는 안 보고 지금 보이콧하고 있으니. 네. 그 김 의원님 이걸 당의 다양성과 건강성 차원을 해석하신다. 네, 그렇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네. 이제 대북 현안으로 이제 그 대담을 그렇죠. 좀 마무리할까 네. 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우리 대북 방송이 재개됐지만 아직 확성기 이제 더 이상 틀진 않고 있고 북한은 또 그제 또 재도발을 또 감행했는데 김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대북 현안에 대해서 북한의 진짜 속내와 노림수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것은 늘 상대적인 것 같고요. 북한은 일단 늘 비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예단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저는 한 3가지 이유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군사위성 발사가 실패함으로써 네. 체면을 구겼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 이후에 3가지 도발을 동시에 했거든요. 네. 맞아요. GPS 교란, 맞아요. 그다음에 600mm 네, 방사포를 대형 방사포를 사격하고 그다음에 그 오물풍선을 날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항상 상호 맞대응 과정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다고 네, 봐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럴 때 위기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강대강으로 가서 지금 안보 위기로 치달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가야 되는데 북한이 일단 이렇게 도발하는 게 큰 문제고 규탄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네.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오히려 더 조장하는 측면도 좀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무풍선 오염 고무풍선이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킨다든가 또는 뭐 확성기를 튼다든가 해서 더 이렇게 강공으로 가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에 꿈이 있는 전국대담 친구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포넌 블론즈입니다. What's up?